기업의 마케팅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는 산학 세션이 2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학 세션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학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마케팅 앤 컴퍼니의 김석규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토론에는 환경국립대학교 허정 교수님, 국립분산대학교의 여창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마케팅 컴퍼니 김석규입니다. 박근호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도 똑같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그 실제로 약간은 다르게 제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 그 제목을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는 조금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사업이 이제 콜센터, 이제 컨택센터 사업이라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고 왜 나는 이렇게 창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방소멸 시대는 주제와 관해서 한번 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가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일을 잘해서 대구의 모든 청년들이 다 몰린다 그러면 경산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또 소멸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많아야지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방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은 컨택센터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옛날에는 콜센터라고 했고 지금도 콜센터라고 해야지 대부분 다 이해는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화하는 업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전화나 뭐 이메일, 뭐 웹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그 챗봇이라든지 보이스봇을 통해서 AICC라고 하는데 AI 컨택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최근에 그 KT나 SK114 전화하면 음성으로 본인이 확인해서 본인 확인 없이 바로 콜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러면 한 콜당 7초에서 9초 정도 콜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원을 조금 줄여도 될 문제가 생기고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AI가 내 음성을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음성으로 하는 뭐 금융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사 걸어보면 그런 멘트가 안 나올 겁니다. 내 음성 등록하는 멘트가. 결국은 AI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콜센터도 변화하긴 하는데, 또 문제점은 거기에 따른 보안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뭐 한 15년 전부터 저희 회계학과 출신인데, 회계학과 제가 입학할 23년 전에 입학할 때부터 회계사는 없어진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콜센터 상담원들 없어진다고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지 AI랑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괜찮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고, 사투리가 심하니까 아직 AI가 사투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가면 쓰시는 단어들 있잖아요. 거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잖아요. 그럼 소리 지르면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고객님 소리 지르시면 끊겠습니다. 끊어. 그러면 또 화가 나는 또 상담원 생겨요. 상담원도 화를 내요. 이게 우리 상담원들의 지금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대구는 컨택센터가 200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집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크게 잘 모르는데, 2020년도 8,000석, 2020년 초반에는 12,000석까지 갔었습니다. 이 꿀뚝 없는 사업이고 한 2평, 2.3평당 상담 한 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0평 정도 사무실이면 100명 정도의 상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시내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에 여성분들이 일할 자리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센터 유치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 바뀌시면서 지원금이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서 외부의 콜센터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유출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제 회사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구 그 투자 유치의 개념에서 보면 대구시에서 설립한 회사는 유치가 아니라서 지원금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 하나도 못 받고 이랬었는데 저희 회사는 2016년 7월달에 오픈했고요. 지금은 약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을 때는 제가 집계하기로는 1078명까지 저희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대구에서 회사 중에 우리 회사가 책상 제일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책상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다 팔았거든요. 오늘 이제 당근마켓 아저씨인지 아는 사람도 좀 있고 그렇던데 그런 회사고 요 마케팅 앤 컴퍼니라는 회사는 개인 사업자로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매출은 약 한 2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항상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매출 발생은 이제 다른 법인으로 좀 돌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더라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저희는 이제 그 스파블리 콜센터 저희가 했었고 군데이버스 고객센터 그 현대백화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그 신용평가사 3사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코데이터, 그 코리아 크레딧 뷰 3개 회사가 다 한 개 회사랑 원래 단독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 법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다 계약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회사에서 사실 다 소개시켜줘가지고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 창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고 약간은 이제 그 부딪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와서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야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같이 공부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런 방법을 바꿔서 나는 그 일을 해서 차라리 돈을 벌어서 장학금만큼 돈을 벌겠다는 방법으로 좀 바꿨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론은 그 전세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게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처음 취업하는 그 직장을 기업과 많이 이렇게 접점에 있는 회사를 원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은행에 그 취업하게 됐었고 은행에서 이제 기업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맺어진 그런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신용평가사 콜센터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업체에 좀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업, 대행업 말고는 할 수 있는 창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창업할 시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사업도 거의 없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자금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면 영업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콜센터를 해보자. 근데 콜센터 사업이 다 대기업들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대구에 본사를 둔 회사가 다 2개 있거든요. 한 개는 대선 글로벌 네트워크, 그 에너지 회사. 걔네는 근데 그 주소지만 여기 있지 본사 서울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회사 제일 크다라고 요즘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기업 콜센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니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순발력이 떨어지니 일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일주일 안에 세팅해서 해야죠. 일주일 안에 사무실 어떻게 뭐 책상 어떻게 사고 전선 어떻게 사고 이걸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다가 만들지 말고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좀 말티도 말렸었거든요. 지금 벌써 9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 힘든 게 아니고 이 여성분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세상 여자가 제일 어렵고요. 세상 여자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콜센터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업체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 은행에서 느꼈을 때는 이 업체들이 나한테 숨기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콜센터를 하니까 이런 숨겨야 되는 점을 내가 알아야지 생각을 해주니까 그 회사의 속속들이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몇 년 좀 하다 보면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유통사업에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거꾸로 이제 가지기 시작했었고,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콜센터가 좀 변집되게 초창기고 그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일이 들어오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좀 가족이 시기에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콜센터 대기업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참여형 콜센터라고 적금 적었는데,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좀 고민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서비스 방향을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좀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10년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굿네이버스 고객센터,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유치했었는데, 굿네이버스는 NGO 업체에서 메이저거든요. 저희 회사는 저희 모자 회사인데, 저희가 이때 첫 해할 때 4개의 콜센터가 3개는 메이저 회사고, 우리는 이제 그 동네 구멍가게 회사였는데 그 PT를 했었고, 저희가 선정돼서 첫 해에 20명 저희가 받았었고, 2000년도부터는 지금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코리아 크레딧 푸드도 이 지사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없애면서 신용평가서 판매를 위한 일을 쓰는데, 저희가 뭐 팔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 콜센터, 그 대기업 콜센터가 안 하는 걸 하려다 보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뭐 팔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지금 다 이 스펙이 쌓이다 보니, 그래서 코리아 크레딧 프로도 그 첫 해에 저희가 운영하고 두 번째에 매출 성과 100% 달성했고요. 200%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50%또 신장했었거든요. 이 회사 전체에 그 우리랑 일하는 부서만 매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째.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본사 콜센터까지 다 지고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그 회장이 연임하는데도 제가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코로나 시절에 그 저희 회사 남구 그 아시죠? 신천지 있는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 교대 앞에 있는데 그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어서 놀다가 앉아 있다 보니, 야, 이거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소상공인들 많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를 그 당시에 KT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KT에 대한 제안서를 줬어요. 야, 우리가 상명 갖고 있으니까 너네 이거 하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현대백화점에도 제안서를 줬어요. 야, 너네 백화점 안에 콜센터 안에 있으면 코로나 터지면 어떡할 거야? 밖으로 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온 동네에 이제 제안서를 막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딱 터진 게 정부 보조금을 준대요. 근데 열흘 안에 천석을 세팅하래요. 불가능, 천석이면요 2,400평 사무실을 만들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단독 건물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코로나 터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전국에 6개 그 시도에 KT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200석 했었고 470석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한테도 제안을 줬죠. 그 대구시도 이제 지원금도 줬었고 보조금 줬었는데, 우리가 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다 우리 회사한테 다 했었어요. 사실은 체육도 다 우리가 했고 우리 관리자로 일을 했는데 레퍼런스는 이렇게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 가장 성장기였고 이때는 매출 한 200억 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책상들 지금 열심히 팔았는데, 4년간 팔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니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업체를 많이 만나보면 그 공학을 전공하셔서 만드시는 분들은 마케팅이 안 좋고요. 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 안 되죠.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내부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제가 조율을 해보니, 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냐. 근데 콜센터도 제가 보면 대한항공 콜센터는 콜센터 민원을 조영회장 계실 때 회장님 직접 보고받았었어요. 가면 보고받고, 야, 이거 즉시 받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아시아나는 가면 직원이 보고받아요. 그렇고요.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CEO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제조업들, 제가 1,000원 넘는 회사들 추려가지고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 2세대, 3세대 경영을 오면서 문제점들이, 제조업들은 그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화를 해놓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시고 특히 대구 기업들 제가 대구 기업을 가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이거를 빅데이터화하자. 전화 상담한 거는 녹취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갔다 오면 엔지니어들이 갔다 온 거를 콜센터 프로그램에 접수를 해가지고 클릭하면 회장님실에서 누가 뭐라고 했고 어떻게 AS가 되는지 B2B, B2C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 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저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개발해서 그래서 약간 COS라고 적었는데 그 콜라보레이션 아웃소싱이라고 제가 혼자 만드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좀 진화시켜보자. 근데 콜센터 사업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밑에 저희 스토네이라는 브랜드로 그 화장품 제품을 런칭하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이 다 저가 원료로 비싸게 파는 시장이 만연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판매를 못해요. 근데 만나보면 또 얘네 왜 판매 못하냐면 이거 만드는 친구도 자기 기술이 한 40억 들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기술력은 뭐 로레알이나 이런 데랑 비슷한데 우리는 그 이름이 없으니 80만 원짜리 화장품을 20만 원에 팔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로레알 이름이 78만 원이고 너 기술이 2만 원짜리 같은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몇 번 싸우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이 타협점을 찾았어요. 이 브랜드를 하지 말고 내 브랜드 할게. 근데 이것도 한가니까 남들이 또 다 말리고 있어요. 왜? 비싸.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성공한 모습을 5년, 10년 뒤에 한번 해보고 싶다. 왜? 과거에는 서비스업 이런 것도 있으니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있으니까 이 판매처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어제 제가 오면서 요 제품 관련돼서 고민하다 보니 오늘 부장님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얘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그 박세진 교수님 AI 학과에서 강의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콜라보해서 저희는 이런 거 영상 필요한 업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 뭐 경진대 훈련도 좋고 괜찮은 친구들 한번 그 추천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콜라보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은 기회가 되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